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은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뭐지? 이게 사망보험 아니야? 네. 종신보험들도 많이 들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종신보험이라 하면은 이제 집에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이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종신보험을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종신보험을 얼마나 많이 가입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남녀 30대에서 50대 이 나이층에 계신 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70%에서 80% 이상 바로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뭐 한두 분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런데 강남 부자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 자, 여러분들 죽을 때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물려주시죠. 네. 누구한테 물려주시나요? 자식한테 물려주시죠. 그러면은 재산이 자식에게 그 상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금 내야 되죠. 상속세.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이 상속세의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10억 정도의 그 땅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상속세를 낼 때 이제 공제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5억은 공제하고 한 5억 정도에 대해서 그 상속세를 내는데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5억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억 원에 대해서 또 공제하는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공제하게 되면은 이 총 1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 이 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상속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딱 20% 내는 게 아니라 상속 가액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그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도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업하면서 점점 이제 회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받은 거는 나와 있는 금액은 많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회사는 이제 살리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주변에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 부분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손톱깎이를 만들어서 세계 1위를 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라는 회사였죠. 그런데 여기에 창업주이신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이 회사의 가치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절반 가까운 금액이 15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야 되는 시점이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6개월 이내에 갑자기 150억이라는 현금을 만들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회사가 팔리게 된 상황. 이런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더 큰 사례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종자업체 1위입니다. 라는 회사가 똑같은 케이스로 해가지고 내야 될 세금이 무려 1,300억 원. 무려 1,300억 원. 정말 중요한 회사인데, 그렇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1,300억 원을 현금으로 갑자기 마련할 수가 없으니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 굉장히 내려고. 안타깝죠. 예. 아들들아, 아빠 고마운지 알아? 이런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이 이런 상속세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안 내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 낸다는 개념보다는 이 상속세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한 30억대 재산을 가지신 40대 이 박모 씨가 이 자기 재산을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좀 이제 상속세의 부담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귀가 아주 솔깃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모 씨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지병을 앓게 되었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사망보험금 30억을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박 씨의 재산도 모두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박 씨가 지인으로부터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30억의 재산 중에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먼저 아들에게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예. 이 아들은 거기서 나오는 그 월세 수입으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 종신보험의 보험금이 얼마냐? 30억입니다. 30억. 그리고 25년 동안 납부하는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박 씨가 결국 병이 나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30억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나머지 재산인 20억에 대해서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20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냈고요.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는 30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억에 대한 재산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게 30억의 사망보험은요. 정말 저희는 개념이 좀 없는데 월 얼마를 내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200만 원.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내기는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40세 남성이 사망보험금 30억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한 달에 내야 될 보험료가 월 450만 원. 이야. 네. 몇 년간? 450만 원씩 25년 동안 25년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다 보면 또 보험사에서 할인도 해줍니다. 한 5%를 깎아주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10년 동안 낸 보험료는 5억 4천입니다. 네. 그런데 받으신 게 30억을 받으셨죠. 지금 큰 돈을 부담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받은 보험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익을 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이 되지만 상속세가 없는 꼴이 되는 건가요? 그 원래 그 종신보험의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당연히 내는 상속 재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 씨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30억 원 아들이 받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상속 재산으로 본다면은 무려 9억 8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원래 내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분은 사망보험을 30억에 대해서는 세금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바로 나의 종신보험, 그 보험료를 자식에게 내게 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상속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 뭐냐면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 종신보험을 누가 계약을 체결했느냐 그 형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버지는 미리 10억 정도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들이 거기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계약해서 그 보험료를 매달 아들이 납부를 한 거죠. 예, 이처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망 당시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나오는 이 사망보험금 30억은 이게 상속재산이 아니라 아들이 계속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바로 아들의 보험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 종신보험을 잘 활용해서 이 상속세의 부담을 줄였던 것이죠. 네, 최태현 변호사님이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은 내 돈을 내고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이게 지금 부자들이 돈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여기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네, 전혀 네.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불법적인 내용 전혀 없고요. 우리 현재 그 법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절세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